천호겸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급반등하면서 의견들 쏟아지고 있는데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은 물론 했지만 정말로 힘들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끼었고 4만원 전자까지 받고 6만 전자부터 계속해서 야 이제 역사적 저평가 아니겠냐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권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전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4만 전자 붕괴 움직이는 핵심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을 치면서 개인이 물량을 받도록 유도를 했다. 그리고 환율 역시도 삼성전자 안 좋았다. 미국 선거 종료 이후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이 그냥 되는 곳에만 투자를 했다. 마치 과거 07년도에 포스코만 오르고 다른 것들이 다 못 올랐던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었다. 4만 전자 그리고 시총 300조를 깬 거는 일부러 외국인이 좀 붕괴를 시키면서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아니었냐라고 바라봤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보통 50에서 60%까지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올해 여름에 57% 깎고 현재는 53% 수준이니까 정말로 역대급 매도세를 펼치면서 13조가량 팔아치운 거는 맞죠. 다행히 4만 전자를 찍고 추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삼성전자가 7% 올라버리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유는 역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었죠. 시총이 3% 수준 정도 되니까 결코 작지 않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본다면 요거 오른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떨어졌고 이제 요거 올라간 상황입니다.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4만 전자를 찍을 당시에 확실한 과매도 구간이다. 월봉상 120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이건 거의 금융위기급 과매도다. 하지만 반등하기 힘들 것이다. 배당률이 아직 은행 이자나 채권 이자율보다도 낮고 외국인이 돌아올까 힘들 것이다. 지정학 리스크, 고환율, 상법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안 좋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싸지만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 확실한 반등 신호가 있으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고 주가 반등의 조건은 HL4나 TSMC랑 협력 이런 것들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주주환원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테이버님이 조금 민망하게도 바로 자사주 매입과 함께 외국인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시총 300조와 5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기가 막힌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을 테이버님이 잘못 봤다라기보다도 정말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래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자사주 공시가 총 10조 규모고 1년 내에 분할 매수하고 목적자 대신 주주가치 재고다. 외국인이 8조를 매도하면서 8만 전자에서 4만 전자를 만들었는데 10조면 충분하다. 다시 8만 전자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 주식에 꽤나 유의미한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로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규모로 역시도 역대급 규모이고 과거 역시도 소각을 하면 충분히 다 소각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한 것도 소각하지 않겠냐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한 이유는 주주 환원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배당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매년 9.8조 규모 배당에다가 3년간 잔여이익 50%를 특별 배당으로 보내줬으니까 괜찮았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PBR 1마저도 무너지고 26년 선행 PER로 본다면 이제 PER 6, 7인가 삼성전자 거의 가치주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싸다 보니까 주가 부양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니겠냐라고 봤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일단 당장 급한 수급은 해결이 됐지만 올라봤자 장부가치 PBR 1 수준은 5만 원 중반까지 반등을 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HBM 파운드리 연말 인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바라봤습니다. 현재 반등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PBR 수준으로 거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싸다 역사적 저점이다 아무 의미 없는 거 너무너무 아시죠? 주주 환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꼴찌다. 거의 PBR 1에서 1 초반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좀 고평가다 싶으면 1점인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 중국보다도 낮은 PBR 중국이 1.9배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4.5배입니다. 특히 여기서 잠깐 이마트 얘기를 하면 코스피 PBR상 가장 저평가 종목은 0.16 이마트죠. 이마트인데 주주 환원을 제대로 못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주 환원 없는 PBR은 참고조차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PBR 1이 깨지자 삼성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급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때까지 자사주 매입 환경 중에서도 가장 싼 구간에서 하고 있죠. 분명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PBR 1위로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적이 중요합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지만 그때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줬고, 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아니더라도 임원이 자사주를 사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시그널 역시도 요때는 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임원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해도 주가는 뭐 이때만 해도 6만 얼마였으니까 임원이 한 달 만에 1억 날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년간 50% 올랐는데, 이때 삼성전자 랠리가 물론 자사주 매입도 영향이 있겠지만 항상 얘기되는 게 삼성전자의 정말 엄청난 실적이 오히려 더 이 주가 상승의 논리였습니다. 엄청난 이익 성장을 보여줬던 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한 초반까지 랠리, 요때 보시면 실적도 정말로 엄청나게 막 2배씩 뛰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화끈한 자사주 매입 사각 역시도 좋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인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평균 단가 6만 원 중반이다, 최근 손실이 매우 큰 상황에서 자수 매입 소각은 반갑다. 근데 갑자기 급등 후에 장 마감 후 공시하는 거, 요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아무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돼 있지 최소 3조 원 이상은 돌아와야 되고 결국에는 HM 기술 경쟁력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역시도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삼성전자 뭐 물론 좋은 식을 들고 왔지만 너무 의심스럽다, 선침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분명한 범죄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작은 지표 발표 하나 외에도 주가가 움직이고 그만큼 투명하다는 측면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물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 반등 이후에 갑자기 자사주 매입 공지가 나오면서 이거 좀 말이 되냐. 항상 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런 거 너무 낯설지가 않죠. 처음이 아니죠. 항상 뭐 주가 급등 급락 전에는 선행 매매 의혹이 항상 나오고 있고,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입막음 다 할 수 있겠냐, 기업이 워낙 크니까 정보가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크고 외국인도 많지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고 나면 이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클수록 더 철저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외국인 놀이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동엽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물론 좋다, 하지만 지금 보유한 현금으로 M&A나 뭐 HBA나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자사주 매입은 하방 경직이 안전 발판 정도 수준이지 결국에는 기업이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행 매매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사주 매입은 좋지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주가가 바닥에서 7, 8% 올랐다고 하지만 요 자사주 매입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 본질은 정말 냉정하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시가총액 9위까지 등극한 게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현재 30에서 40원까지 추락을 해버렸죠. 이런 삼성전자 위기론인 중심에 이주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HBM 그리고 파운드리, 레거시 메모리 요 D램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요 세 가지다. 범용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본다면 회복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중국 메모리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있고,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하이닉스에게 역전을 당해버린 상황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잘한다. 그래도 파운드리는 더 심각한데 D램 낸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고 파운드리는 수주 산업이다. 파운드리는 1인 산업인데 포지션이 다른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보조금 감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도 인텔을 위해서라도 이런 보조금을 통째로 날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걱정을 덜하자. 삼성전자 잠재력은 그래도 쌓아둔 현금이고 생산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엄청난 현금 보유량 항상 나오죠. 거의 뭐 100조에 육박한 수준인데 이제 요 100조 중에서 10%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은 90조는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쓸까?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홍보팀은 그래도 열의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 옛날에 2017년도 18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을 이제 조 단위로 내주는 효자인데 근데 이마저도 없었다면 기사 쓸 거리도 없었을 것 같고 마치 온통 잿빛 소재 정말 이재용 픽 하만이라는 걸로 봐서 정말 회장님을 올려치기 하기 위한 홍보팀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삼성이 뭐 어떻게 저떻게 잘해서 M&A 큰 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HBM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조금 무리가 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M&A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트럼프도 괜찮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박세익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를 랠리를 하고 있는데 2016년을 보더라도 당선 직후에는 잠깐 빠졌지만 그 후에 주가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2016년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냐. 괜찮을 것이다. 트럼프 버전 1과 지금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12월부터 급반등해가지고 2017년도에 코스피 상승 랠리 그 상승을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무 걱정 말자라고 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그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한 반도체 랠리가 있었던 것처럼 25, 26년 역시도 뭐 노트북이나 이런 AI를 필두로 새로운 반도체 랠리를 믿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수 채널에서 동네 바그 취급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회사고 중국 추구 같은 경우에는 야 중국 결국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활용 못하면 기술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 사모아 가자라고 바라봤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정말로 그게 거셉니다. 중국 정부를 딱 뒤에 얻고 거의 뭐 생산 점유율도 그렇고 생산 능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활용 못하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박정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 미수의 역사를 본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든 뭐 미수를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했고 국가가 그걸 제대로 막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작년 9월 달에 화웨이폰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는데 의문이다 미스테리다라고 했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 구했겠죠. 그런 것처럼 창신 메모리가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지만 아무튼 박정호 교수님 그렇다고 할지 그럼에도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신규 고객만 발견해도 좋을 것이고 삼성전자 뭐 반도체만 있냐 가전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제테파 역시도 모아가야 할 종목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많이 경고를 받고 있지만 여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자. 하지만 뭐 자사주 매입 공시로 급등을 했지만 갑자기 야 이제다 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자라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투자자 약 500만 명인데 다시 한번 이건희 시절에 이런 삼성전자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 최종하면 요약해보자면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의견들도 있고 결국에는 기업이 잘해야 된다. 이거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는 5만 중반이 한계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긍정적이다. 역사적 저점이다. 이렇게 공격받을 때가 모아갈 구간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 전문가 의견들 모약 해놓은 것이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